챕터 9의 페이징 메모리 관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징 테이블 하고요. 그 다음에 TLB라고 해서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TLB 캐시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렇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하고 페이지 테이블 뭐 이런 거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로지컬 어드레스랑 그 피지컬 어드레스 그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뭐 문제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TLB 캐시, 그렇죠? 그래서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액세스한 그 페이지 번호하고 그 페이지가 있는 그 프레임 번호 그 페어를 이제 우리가 캐시에다 갖다 놓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1의 페이징 메모리 관리 개요입니다. 자, 이 페이징의 개념은 우리가 그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그 세그멘테이션하고 이제 다른 개념인 거죠.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세그먼트가 각각 뭐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해가지고 것들이 그 사이즈가 이제 다 제각각이었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크기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어떤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0번지부터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로 나눠 놓고 그래서 코드나 데이터나 뭐 스택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택 스페이스냐 뭐 힙 리전이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고정 크기로 분할한다라는 거죠. 기본 이론은. 근데 이제 이게 실제 구현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코드랑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이론은 페이징 개념 자체는 이제 동일한 사이즈로 그 메모리를 쪼개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페이징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 그 이론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구현이 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상에서는 이제 뭐 데이터 리전하고 힙 리전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그 페이지에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할당을 하는데요. 어쨌든 기본 이론은 그건 아니고 그냥 동일한 크기로 다 나눈다. 그리고 그 나눈 것을 우리가 페이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나눈 그 스페이스를 결국은 이제 피지컬 메모리에 할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피지컬 메모리도 전부 그 페이지 크기로 나눈다라는 거죠. 동일한 크기로 나눠놓고 그것을 프레임 또는 뭐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지하고 프레임에다가 이제 번호를 붙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프레임이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그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페이지 단위로 나눠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크기는 주로 이제 4KB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마다 뭐 4KB 할 때도 있고 8KB 할 때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은 이게 1대1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페이지 번호하고 프레임 번호를 1대1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이제 1대1로 매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제 페이징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게 그러니까 컨티규어스하게 할당하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안 쓴다 그랬고, 결국은 넌 컨티규어스하게 즉 이렇게 분할 할당하는 기법을 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하고 페이징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페이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챕터로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그 서로 다른 공간을 차지하는, 그쵸? 그러니까 코드 섹션이나 뭐 데이터 섹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그것들대로 이제 할당을 하다 보니까 그 홀 선택하는, 그쵸? 그러니까 비는 자리 선택하는 그 알고리즘을 또 실행을 해야 되고, 뭐 빈 자리가 뭐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빈 자리가 이렇게 있고 빈 자리가 큰 자리가 있으면 여기는 뭐 할당이 안 되고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큰 자리에다 할당을 해야 되고 이런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당할 때. 그래서 아예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하고 그다음에 그 피지컬 메모리의 그 단위 자체를 똑같이 해놓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다 똑같이 해서 그걸 페이지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제 메모리에 할당을 할 때는 메모리에 뭐 페이지 프레임 또는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할당을 하는. 그런데 이제 같은 사이즈를 사용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은 뭐 0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연속적인 주소 공간이죠. 프로세스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당연히 우리가 유저 스페이스 그 유저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니까 로지컬 어드레스니까 당연히 연속적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서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MMU에 대해서 MMU에 의해서 우리가 그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뭐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겠죠. 그 다음에 피지컬 메모리에 그 빈 프레임 리스트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어 있는 프레임에다가 당연히 할당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예전에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처럼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사이즈는 어차피 맞게 돼 있죠. 왜냐하면 하나의 사이즈를 쓰니까. 그래서 보면 동일한 크기라고 나오죠. 이 말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널 세그멘테이션은 발생을 한다. 즉 할당을 한 스페이스 중에 어느 정도 노는 스페이스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로컬 베리어블이 거의 차지를 안 한다던가 하면은 스택 쪽에 할당을 했는데 그게 뭐 조금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그멘테이션 기법보다는 우리가 좀 우수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내가 요구하는 공간이 그 비어 있는 자리에 그 딱 맞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것보다는 어디가 비어 있는지 체크하고 그냥 바로 거기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를 할당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페이지하고 프레임 매핑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로지컬 어드레스를 우리가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가지고요. 이 페이지 테이블은 프로세스 1에 대한 것이고 밑에 테이블은 이제 프로세스 2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1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나눠 놓고서 이걸 하나하나를 페이지로 부르고 그 페이지 테이블을 보면 지금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 1의 페이지 제로가 여기 보면은 7번에 할당되어 있죠. 피지컬 메모리에서. 그래서 7번 프레임으로 이렇게 할당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여기 프로세스 2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중에 뭐 페이지 제로는 보면은 이 페이지 2 프로세스 2에 해당하는 그 페이지 테이블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은 지금 어디에 할당이 되어 있냐면은 피지컬 메모리에 프레임 제로에 할당이 되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그 사이즈까지 이렇게 같이 우리가 그 저장을 해놓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이 페이지의 사이즈하고 이 프레임의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페이지 사이즈는 다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세그멘테이션 기법하고 이제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징의 특징, 장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현하기가 쉽다.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 크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페이지 단위로 단순하게 이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징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뭐 CPU에 의존하는 것이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페이징 기법하고 그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텔의 경우에는 그 세그멘테이션 기법으로 이제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그다음에 뭐 이거를 뭐 엑스트라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4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런 메모리 액세스 기법 자체가 그 인텔 CPU 구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세그먼트를 몇 개로 나눌 것인가, 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뭐 그걸 위해서 이제 그 CPU의 각 세그먼트의 그 피지컬 메모리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뭐 레지스터를 또 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세그멘테이션을 구현을 할 때는
그러니까 CPU의 특징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페이징 기법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높은 융통성은 지금 뭐 시스템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페이지 크기를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네 번째 얘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타임 오버헤드, 그러니까 오버헤드 측면에서 좀 우수한데 왜 그러냐면 그 홀 선택 알고리즘 같은 걸 실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빈자리가 있을 때 그것의 사이즈가 이미 정해진 거니까요. 왜냐하면 같은 사이즈를 쓰니까. 그다음에 뭐 익스터널 그 프래그멘테이션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뭐냐면 익스터널 세그멘테이션이 그거죠. 그러니까 할당을 하지 않은 건데 실제로는 거의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그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메모리는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는 무조건 그 할당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당을 못할 만큼 조각이 생기지가 않죠, 처음부터. 그래서 그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문제는 발생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보는 예제는 이제 4GB를 어드레스 스페이스로 가지는, 그러니까 32비트 CPU를 일단 가정을 해서 어떻게 페이지 테이블이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32비트 CPU를 가진 컴퓨터에서 페이징 이그젬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스택은 이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고, 힙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코드하고 이제 데이터 그 리전인데요. 보면은 코드는 페이지 0, 1, 2에 걸쳐서 있고 데이터는 페이지 2, 3에 걸쳐져 있죠. 그리고 힙은 이제 3, 4에 걸쳐져 있고 스택은 이제 페이지 여기 S에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을 보면은 자 여기 페이지 제로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피지컬 메모리에 그 프레임 제로에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커널 스페이스에는 이제 커널 코드를 지금 실행하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시스템 콜이 오면은 이제 그 커널 스페이스에 있는 그 커널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커널 코드는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요게 이게 지금 여기서의 어드레스,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어드레스에서는 S+1인데 이걸 또 여기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 보면은 여기서 뭐 실행을 해라라고, 그러니까 780010이라는 주소를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지니까 그리고 가서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커널 코드를.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다가 뭐 그 커널 코드를 실행해야 될 때가 오면은 이제 여기 커널 페이지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드레스가 트랜슬레이션 되는 거는 여전히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프로세스가 이제 그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다이나믹 메모리 알로케이션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죠. C 언어에서 이제 M allocation이라고 하면은 지금 200바이트를 할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힙 영역에서 M alloc을 우리가 콜하면은 힙 영역에서 받는다라고 했고요. 200바이트를 그러니까 할당을 받게 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페이지는 뭐 꽉 차게 지금 할당을 받았다, 힙을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바이트든 뭐든 간에 할당을 받을 때는 어쨌든 페이지 하나를 통으로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림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바이트를 이제 할당을 받는 그 malloc 명령어를 썼을 때 지금 여기는 원래 널이었었죠, 그렇죠? 여기가 널이었었는데 페이지 5를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로세스 페이지 테이블에서 이제 2번 해가지고 이제 비어있던 프레임 2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8192라는 건 이제 그 할당된
그 피지컬 메모리의 첫 번째 시작 주소가 되겠고, 여기 20480은 이제 그 로지컬 어드레스가 되니까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제 요거를 에몰록 함수를 우리가 콜하게 되면은 결국은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소를 돌려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는 20480이라는 어떤 값이 그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사실은 이 피지컬 메모리 이 주소는 뭐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이고, 실제 사용하는 주소는 이제 20480이라는 이런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가 시스템 콜을 실행을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거는 그 커널 스페이스에 페이지 K에 담긴 그 커널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커널 코드는 어떤 피지컬 메모리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뒤에 들겠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서 프로세스 테이블에서 그걸 그 피지컬 그 프레임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찾을 때 당연히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 코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우리가 커널 코드가 실행이 될 때 결국은 이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커널 코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피지컬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콜이 있을 때 프로세스의 그 페이지 테이블 활용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프로세스에서 페이지 1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도중에 그 시스템 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스템 콜이 있어서 여기 커널 페이지에 있는 이 코드를 이제 실행하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커널 페이지 그 코드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에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지 K에 있는 그런 커널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780090이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이제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그 커널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페이지하고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32비트 CPU에서 페이지 크기가 그러니까 4KB 경우에 일단은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페이지 크기 자체가 4KB일 때,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지가요. 하나의 페이지가 4KB일 때, 자, 그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메모리의 최대 크기가 얼마냐? 이거는 이제 32비트 CPU니까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싱이 가능한 그 최대 스페이스는 이렇게 되니까, 그 피지컬 어드레스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최대 크기는 이제 주소당 1바이트 크기로 봐야 되니까 결국은 최대 크기는 4GB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32비트 컴퓨터를 쓸 때 램을 이제 4기가 그 이상으로 사는 게, 4기가 초과해서 사는 게 이제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요새는 다 64비트 CPU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크기는 얼마냐? 이건 뭐 최대 지금 4GB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피지컬 메모리는 4GB 뭐 이렇게 이하로 다양하게 설치가 될 수가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프로세스의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이제 메모리 크기에 상관없이 4GB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디스크 스페이스를 그 버추얼 메모리로 우리가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우리가 버추얼하게는 4GB를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가지고 가상으로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 프로세스는 이제 최대 몇 개의 페이지가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4GB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페이지가 하나의 페이지의 용량은 이제 4KB니까 이걸 나누기를 하면은 약 100만 개의 페이지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최대 몇 페이지냐? 그러면 약 100만 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 프로세스당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데요. 네,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 그 항목 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32비트 즉 4바이트라고 하면은 지금 그 페이지의 개수가 최대 몇 개예요? 여기 그 2에 20승계였었죠. 여기 보면은 페이지의 개수가 그러니까 페이지 개수 곱하기 4바이트 하면은 여기 4메가바이트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좀 전에 그 프로세스가 그 유저 스페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기가 얼마냐? 그거는 뭐 그림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게 왔다 갔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페이지 0부터 페이지 5까지 있어가지고 총 6개 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할 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최대 크기 즉 그러니까 개발자가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대 크기는 뭐 당연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설정한 어떤 유저 스페이스의 그 최대 크기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봤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항목이 비어 있어서 상당히 스파스하다. 즉 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매핑을 하지 않고 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페이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이제 크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 아까 보시면 여기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 보면은 4메가바이트잖아요. 이게 그렇게 작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CPU 안에 들어와 있다거나 이러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냥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커널 코드는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로 되어 있냐, 피지컬 어드레스로 되어 있냐인데 이건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커널 코드도 시스템 콜이 있을 때 똑같이 어떻게 돼요? 페이지 테이블을 봐가지고 그 피지컬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죠. 그런 걸로 봐서 커널 코드 역시 이제 피지컬 그 어드레스로 그 액세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지컬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널 코드를 우리가 실행을 할 때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할 때 뭘 보는 거예요? 그 페이지 테이블을 봐서 그 피지컬 메모리 쪽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가보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한 문제, 단편화라는 거죠.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페이징이 세그멘테이션 기법보다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스터널한 그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터널한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에 어떤 공간이 비어 있는데 지금 요게 세그먼트가 들어가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이제 조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당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할당이 되지 않은 공간인데 이제 낭비가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익스터널 그러니까 외부 단편화, 그래서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 문제고요. 그러니까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할당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일단 뭐 스택이나 힙에 뭐 생성되는 페이지는 이제 계속 변하니까 계산을 제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내부 단편화, 즉 그러니까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문제는 결국은 프로세스의 마지막 페이지에만 프래그멘테이션이 있게 되겠고, 할당이 이렇게 이게 원 페이지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가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반이 사용이 되고 반은 사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속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제 위를 적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맨 끝에 있는 페이지 하나에서만 결국 프래그멘테이션, 즉 사용이 되지 않는 그 낭비되는 메모리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 이제 다 쓰고 뭐 여기는 다 쓰고, 그래서 마지막 이거 좀 바뀌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페이징 기법이 좀 더 그 세그멘테이션 기법보다는 이 프래그멘테이션 측면에서 또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간단한 장점들이 있고요. 자, 페이징 메모리 시스템의 예제인데요. 그러니까 32비트 CPU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사이즈는 2KB 설치된 피지컬 메모리는 1GB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A가
유저 스페이스에서 지금 54,321바이트를 차지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제 몇 개의 문제로 개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메모리의 프레임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페이지 사이즈랑 같기 때문에 여기 지금 페이지 사이즈가 우리가 2kB라고 했으니까 2kB가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피지컬 메모리의 프레임 개수, 이거는 여기 위에 지금 그 프레임 사이즈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전체 인스톨된 피지컬 메모리를 그 프레임 사이즈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그 프레임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그러니까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32비트 CPU가 되기 때문에 그냥 2의 32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GB가 그 프로세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크기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지금은 1GB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뭐 메모리에 다 쓸 수는 없고, 그게 뭐 버추얼하게 디스크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던,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어드레스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전체 최대한 얼마를 차지하느냐의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의 개수는 몇 개냐? 그거는 이제 전체 우리가 4GB를 뭘로 나누면 됩니까? 여기 그래서 2kB로 나눈 거죠. 그래서 페이지 크기가 지금 2kB니까요. 그래서 여기 2의 11승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2의 10승이 이게 1024니까 이게 대략 10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킬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11승이라고 쓴 거는 이제 2k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의 11승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2K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의 10승이 1K니까 2의 11승은 이제 2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A는 이제 몇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는가인데요. 프로세스 A의 지금 실제 크기가 뭐 54,321이었으니까,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가 지금 2kB니까요. 그걸로 나누면은 26.5가 나오는데, 그래서 피지컬 프레임이 할당되는 거는 이제 27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반 개만큼, 그죠? 반 개의 그 프레임만큼 그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항목의 각각의 항목의 크기가 4바이트일 때 프로세스 A의 그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그 페이지 테이블 항목의 개수에다가 그 4바이트만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지금 항목의 개수가 몇 개였냐면은 2의 21승계였었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 페이지의 개수, 그렇죠? 여기 페이지 개수 보면은 2의 21승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A의 페이지 테이블 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징에서 그 프래그멘테이션 메모리의 평균 크기, 그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마지막 그 페이지에서만 그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페이지 사이즈가 2kB니까 1kB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크기하고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의 관계는, 페이지 크기가 크면은 당연히 그것의 반만큼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기니까 당연히 페이지 크기가 크면은 그 단편화도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크기하고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 관계는 당연히 페이지 크기가 크면은 그 페이지의 개수가 작아지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사이즈도 당연히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라는 거는 그 각 항목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뭐냐면은 그 나올 수 있는 페이지의 개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지 개수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페이지 테이블 크기도 그것에 비례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자, 페이징 시스템에서 주소 체계 보겠습니다. 자, 페이징에서 로지컬 어드레스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로지컬 어드레스의 구성은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는 그 페이지 번호, 그래서 몇 번째 페이지냐라는 거하고, 하나는 그 몇 번째 그 페이지에서
이제 몇 번째 옵셋, 그러니까 몇 번째 바이트냐, 그거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지 크기가 예를 들어서 4KB,라고 하면은 페이지 내에 그 각 바이트의 주소는 그 12비트가 된다는 거죠. 그 뒤에 12비트가 몇 번째 바이트냐 주고 옵셋을 나타내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페이지 넘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2비트 그 CPU일 때 그 로지컬 어드레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32비트 CPU면은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메모리가 그러니까 4GB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지컬 어드레스 상에서 4GB밖에 안 되는데, 그때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위 12비트 즉 LSB 파트는 Least Significant Bit이죠. 그래서 LSB 파트의 그 12비트는 뭘 나타내냐면 옵셋을 나타내는 거고, 상위에 있는 그 20비트는 페이지 넘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2비트 CPU에서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시스템 한번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어드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비트의 어떤 페이지 넘버하고 12비트의 옵셋. 옵셋은 이제 당연히 바이트 단위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뭐 1, 2, 3, 4, 5, 6, 7, 8 물론 이건 다 16진수예요. 네, 1, 2, 3, 4, 5, 6, 7, 8 적혀 있는데, 그래서 6, 7, 8 하면은 이게 16진수니까 총 12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로지컬 어드레스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면은 1, 2, 3, 4, 5에 해당하는 여기 어떤 페이지 넘버가 되겠고, 그 다음에 6, 7, 8이라는 것이 어떤 6, 7, 8 번째의 그런 옵셋, 그러니까 요 주소, 요 바이트를 나타내는 건다는 거죠. 그 번째 바이트, 그렇죠? 그래서 32비트 CPU니까 이제 여기 어드레스 보면은 0부터 그렇죠? 2의 32승 빼기 1까지 넘버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넘버링 하나 되어 있는 건 다 이제 바이트 단위로 넘버링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할 때 그때의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옵셋은 카피가 된다라는 거죠. 옵셋은 그대로 카피가 되는 것이고, 페이지 넘버의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넘버로 테이블에 그렇죠? 인덱스로 요거를 그 페이지 넘버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이 프레임 넘버를 찾아가지고 요걸로 바꾸면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피지컬 메모리에서 이 프레임 넘버를 아니까 그 프레임을 찾아갈 수 있고요, 그렇죠? 프레임 F를 찾아갈 수 있고, 옵셋은 아까 그 옵셋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만큼 옵셋으로 그 위치에 데이터를 뭐 읽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페이징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서포트가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먼저 뭐 CPU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CPU 안에 레지스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레지스터가 필요한데, 그 레지스터는 뭘 포인팅하고 있냐면은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이 메모리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메모리 안에 여기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이만큼 있는데, 그 페이지 테이블의 그 위치, 그거를 담고 있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PTBR이라고 하는데, 요거 그래서 요거 그 레지스터가 CPU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 그 피지컬 메모리 어드레스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을 할 때 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은 그 페이지 테이블에 가가지고 이제 피지컬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로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 페이지 테이블을 보고 우리가 피지컬 어드레스를
그러니까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 그 페이지 테이블의 위치, 그거가 어디 들어가냐면은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레지스터에 들어가고 그게 CPU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죠. 그래서 MMU 장치가 에서 하는 건 뭐였어요? 그래서 그 로지컬 어드레스를 우리가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는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그러니까 드렸고, 이게 그 CPU 패키지 내에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캐시가 우리가 그러니까 언칩 캐시라고 해서 칩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CPU 코어 말고 그 옆에 MMU라고 이렇게 내장돼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하드웨어 서포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도 이제 페이징 시스템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피지컬 메모리에 그러니까 그 페이지 하나가 이제 피지컬 메모리 프레임에 해당되니까 그 비어 있는 프레임 리스트를 뭐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 유지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그렇죠? 그리고 프로세스가 뭐 만들어지고 소멸함에 따라서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프레임을 할당해주고 뭐 반환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하나마다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이 생성돼서 그 페이지 테이블이 이제 메모리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CB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오래전에 한 것 같은데,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겠죠.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 있어서 이 안에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 저장됐느냐 요거를 그 각 프로세스마다 이제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이 저장된 그 피지컬 메모리 어드레스 그거를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은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 안에 이제 요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PCB를 이제 불러와 가지고 거기 PCB 불러와서 PCB를 불러오면은 뭐가 있어요? 이 페이지 테이블이 저장이 된 피지컬 메모리 어드레스가 있죠. 그거를 어디다 카피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 그러니까 CPU 안에 있는 PTBR에다가 카피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섹션 3의 페이지 테이블의 문제점과 TLB 보겠습니다. 이 TLB라는 건 뭐냐면은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 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MMU 안에 있는 그런 그 캐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TLB. 페이지 테이블 방식의 문제점을 보면요. 자,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메모리 액세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의 어떤 그 메모리 액세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데이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거지, 램을 액세스하는 것이 이제 두 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페이지 테이블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캐시에다가 넣어놓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램에다가 넣어놓게 되는데, 그냥 메모리에, 여기 메모리라는 게 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메모리에 넣어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CPU가 이제 어떤 메모리를 액세스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 페이지 테이블 항목에서 읽어야 되고, 그죠? 페이지 테이블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프레임인지를 가가지고 다시 또 데이터 액세스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램 액세스가 두 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은 그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라는 거를 얘를 어디다가 놓느냐면은 캐시에다가 놔요. 그래서 이 캐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CPU 패키지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PU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램보다는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훨씬 액세스가 빨리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LB를 사용을 함으로써 램 액세스를 두 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걸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그 페이지 테이블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은, 두 번째 문제는 프로세스의 실제 크기는 이제 매우 작기 때문에 이거를
그 페이지 테이블 자체를 프로세스의 그 최대 크기, 즉 그러니까 전체 뭐 예를 들어서 32비트 CPU의 경우는 4GB로 해놓는다거나 이러면은 페이지 테이블 항목이 대부분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을 메모리에 이렇게 크게 잡아 놓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페이지 테이블은 그냥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만 잡아먹고.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이 쓸데없이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뒤에 뭐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 이런 것들을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모리 액세스 할 때 그러니까 왜 두 번의 그 램을 액세스 하는지, 왜 피지컬 메모리가 두 번 액세스 하는지를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CPU에서 이제 메모리 액세스를 위해서 어떤 로지컬 어드레스를 발생시키는 게 먼저죠. 그래서 로지컬 어드레스를 발생을 시켰고, 그게 이제 그 로지컬 어드레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그러니까 페이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가 지금 옵셋을 나타내는 건데, 요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게 있었죠. 그 CPU 안에. 그래서 그게 뭘 가리키고 있냐면은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의 요 첫 번째 어드레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그 CPU에서 지금 만들어낸 그 로지컬 어드레스에서 페이지 넘버 그거를 이렇게 더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액세스할 수 있냐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페이지 테이블 자체가 그 램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피지컬 메모리 안에 지금 페이지 테이블이 잡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가 뭐를 지금 찾을 수 있냐면은 그 프레임 넘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넘버를 이렇게 그 7번이라는 프레임 넘버를 여기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프레임 넘버랑 옵셋은 아까 여기 거 이렇게 카피돼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죠.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은 그러니까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CPU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바꾼 다음에 그 피지컬 어드레스 가지고 우리가 프레임 7을 우리가 액세스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옵셋은 아까 그 옵셋이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전부 피지컬 메모리인데 우리가 메모리 액세스를 한 번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할 때 한 번 그 램을 건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한 번 더 건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C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메모리 액세스 과정을 보겠다라는 건데요. 먼저 32비트 CPU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하나하나의 사이즈는 이제 4KB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400바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인티저 사이즈 그 베리어블 하나에 4바이트를 할당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400바이트를 차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열 n 100개, 그러니까 10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레이 n이 있는데 이거의 피지컬 어드레스는 이제 페이지 2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피지컬 어드레스 보면은 여기 그 7000번부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 램상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n 배열의 크기는 이제 400바이트고 이제 페이지 2에 여기 지금 모듈이 들어가 있다고 아까 그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은 피지컬 메모리 A000,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페이지 테이블 자체도 어떻게 돼요? 여기 램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페이지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지 테이블에 2번 항목 주소를 읽는 과정인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좀 전 프로그램에서 N0 요거를 이제 찾는 과정입니다. 그 N0를 찾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32비트 CPU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페이지 사이즈가 4KB잖아요. 4KB라고 했으니까 이게 4K면은 2의 12승이죠. 그렇죠? 왜냐면 2의 10승이 1K니까요. 그래서 2의 12승이 4K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옵셋에 해당되는 게 이제 12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페이지 테이블에 페이지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어드레스가 몇 바이트를 차지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가 4바이트입니다. 그렇죠? 각각이 이제 4바이트인데 사이즈가 어떻게 해야 되죠? 4바이트인데 여기 4바이트란 얘기는 이제 여기가 32비트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어떠한 바이트도 가리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32비트 CPU니까 2의 32승으로서는 어느 위치든 어느 바이트든 이제 그 주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N0를 지금 읽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의 그 로지컬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냐면 OX2000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로지컬 어드레스가 이거면 여기는 뭐예요? 요건 옵셋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요건 옵셋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 페이지 테이블 항목 중에 요 2번 요거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읽기 때문에 요거 2번에 이렇게 갔었죠. 2번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뭐 각 사이즈가 이제 4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것의 피지컬 어드레스는 이건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요 7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에 가가지고 요 7이라는 숫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프레임 넘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2라는 게 여기서 페이지 넘버가 되는 거고요. 페이지 넘버가 되는 것이고 요 7이라는 것이 뭐냐면 프레임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N0라는 걸 읽기 위해서 N0라는 값이 그 로지컬 어드레스가 이렇게 있고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가 있는데 보면은 2라는 요 그 페이지 넘버가 이 7이라는 요 프레임 넘버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옵셋은 그대로 카피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N0라는 피지컬 메모리 한 번만 읽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값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그 램 액세스를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램에서 리딩을 두 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에 그 램을 액세스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요. 뭐 그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꿀 때 한번 그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지컬 메모리 어드레스를 안 다음에 이제 액세스할 때 드는 건데 피지컬 메모리를 안 다음에 이제 액세스하는 과정은 뭐 줄일 수가 없고 그건 어차피 메모리에서 결국은 읽어와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어디서 시간을 줄여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기본 아이디어는.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 이제 Translation Leukocyte Buffer라고 해서 TLB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메모리보다 좀 더 CPU에 가까운 캐시를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캐시를 써서 간단히 하겠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아이디어인 거고요. 그러면은 캐시에 지금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냐? TLB 캐시에 여기 보시다시피 페이지 넘버하고 프레임 넘버를 이렇게 쌍으로 갖다 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컴퓨터에서는 이 캐시, 그러니까 TLB라는 캐시가 MMU 내에,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페이지 넘버하고 그다음에 프레임 넘버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 넘버 가지고 전체 캐시를 이제 동시에 고속 검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용을 보고 이제 액세스를 하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거를 Content Addressable Memory 또는 뭐 Associative Memo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메모리 쪽 배울 때 Associative Memory라는 말을 뭐 들으셨을 걸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넘버를 주면 이게 바로 뭘 리턴해 주냐면은 이 애플을 굉장히 고속으로 빨리 리턴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캐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뭐 캐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클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CPU 패키지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결국은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넘버를 주면은 이제 그 프레임 넘버를 리턴해 주는 그런 것이 캐시 내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TLB 캐시라는 거죠. 자, TLB를 활용한 메모리 액세스 과정을 보면은, 먼저 이제 우리가 액세스하고자 하는 그 메모리의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CPU로부터 이제 우리가 액세스하고자 하는 그 로지컬 어드레스가 먼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로지컬 어드레스에 페이지 번호, 그렇죠? 그러니까 앞쪽 옵셋 말고 그 앞쪽이 이제 TLB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TLB에서 이제 동시에 비교가 되는 거죠. 매칭이 되는 게 있는지. 그래서 매칭이 되는 게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TLB 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칭이 되는 게 없다 그러면 TLB 미스가 라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그 TLB가 미스 신호를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MMU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가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에 가서 이제 프레임 번호를 읽어 와가지고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꾼 다음에 이제 액세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는 짓은 뭐냐면, 미스 됐을 때 우리가 페이지 번호하고 그 프레임 번호 새로 읽어 왔죠. 그 페이지 테이블에서 이제 그거를 TLB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TLB에서 hit이 났다, 즉 무슨 말이냐면 TLB에 이미 그 프레임 넘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읽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프레임 넘버하고 옵셋 값으로 바로 피지컬 어드레스를 완성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hit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가 없죠. 그렇죠? 네,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 램 액세스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즉 캐시에 그게 잘 들어가 있으면은 TLB 캐시에, 그래서 그 페이지 넘버를 프레임 넘버로 바로 이제 그 바꾼 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서 TLB hit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면은 우리가 그 램을 두 번 액세스하는 경우가 그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TLB를 가진 경우에 메모리 액세스 과정 보겠습니다. 그래서 CPU에서 지금 뭐 액세스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또는 뭐 어떤 베리어블에 대한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가 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게 요건데, 그래서 옵셋이 있고, 요거는 지금 뭐예요? 페이지 넘버죠. 그래서 페이지 넘버가 지금 2인데 어쨌든 그거를 TLB에서 찾아본다라는 거죠. 찾아서 보면은 이 2를 찾은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요? 그러니까 hit이 난 경우죠. 그러면은 프레임 넘버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걸 넣어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피지컬 어드레스를 바로 알았죠. 그거를 바로 액세스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찾았는데 없어요. 즉 TLB 그 캐시를 뒤졌는데 없으면 TLB 미스가 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넘버에다가 이제 여기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거죠. 그 페이지 테이블이니까.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에 어떤 일정한 여기를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프레임 넘버가 나오니까 그걸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읽고자 하는 그 부분에 어떤 피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내고 MMU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읽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TLB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TLB 미스가 난 경우고, 그 이후는 이제 TLB hit이 계속 난 경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TLB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히트가 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physical address가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000은 옵셋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12비트니까요. 12비트에 해당되는 거고, 요 2가 이제 지금 뭐가 돼요? 페이지 넘버가 되는 거죠. 근데 찾아보면 당연히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그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7이라는 거를 읽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N0를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메모리 액세스를 한 거죠. 왜냐면
페이지 테이블이 메모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는 어때요? 이제 이 테이블 미스가 났을 때 그 2번을 7번으로 한다라는 거를 이 TLB 캐시에 넣어놓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N1을 읽고 N2를 읽고 N3를 읽을 때 그때는 계속 hit이 나면서 어때요? 그 램 안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하나를 그러니까 N1이라는 걸 읽을 때 우리가 피지컬 메모리 액세스를 결국은 한 번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hit이 계속 나면은 어때요? 우리가 그냥 그 TLB가 없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빠르게 거의 뭐 2배로 빠르게 메모리를 액세스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이제 배열이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렇죠? 배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것들이 이제 두 개의 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2하고 페이지 3에 이게 그 N이라는 배열이 지금 너무 크니까 사이즈가 8000바이트로 너무 커서 왜냐면 원 페이지가 지금 4KB 했는데 8000바이트니까 8KB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페이지에 걸쳐져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액세스를 지금 뭐 N0 액세스하고 N1, N2 이렇게 쭉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다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TLB 캐시가 비어 있으니까 TLB 미스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페이지 테이블은 어디 있어요? 메모리 안에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N0를 읽기 위해서는 메모리 액세스를 우리가 2번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일단은 그 associative 메모리에 여기 2하고 7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그 이후로는 계속 TLB hit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 N1을 읽기 위해서 또는 N2를 읽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다 그 램 액세스를 한 번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N1024라는 거를 읽게 될 때는 여기 보면은 그 3이라는 그 페이지 넘버에 대해서 프레임 넘버가 있어야 되는데 3이라는 페이지 넘버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TLB 미스가 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를 해야 된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9라는 이런 그러니까 TLB 캐시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TLB hit이 나면서 우리가 더 이상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가상 주소 공간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페이지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27이라는 아이템이 어떻게 돼요? 그 TLB 캐시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 미스가 나고 계속 그 다음에 이제 hit이 나서 이제 바로 액세스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9라는 것이 이제 TLB 그러니까 미스가 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 39라는 것이 그 아이템이 TLB 캐시에 들어가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요 프레임 그 9 요거를 바로 액세스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이 페이지 테이블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미스가 났을 때만 그 2번 미스가 났는데 그때만 액세스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TLB의 어떤 뭐 성능이 왜 좋아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떨 때 나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TLB 캐시는 기본적으로 뭘 이용하냐면은 참조의 지역성 그래서 locality of reference reference라고 하면 이제 뭐 논문 쓸 때 그 참고 문헌을 reference라고 하죠. 아니면은 뭐 그 추천서라고 할 때 이제 reference let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참조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제 reference letter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이제 참고 문헌 할 때 논문을 쓸 때 이제 여러 다른 논문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때 reference라는 말을 씁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TLB 우리가 주변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의 어떤 부분을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시간적으로 어때요? 그 좀 전에 액세스했던 거를 또 액세스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는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그 옆에 있는 공간에 있는 어떤 것들을 액세스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상으로 그리고 타임
상황에서 근처에 있는 거를 계속 레퍼런스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TLB 캐시에다가 뭘 집어넣어 놓으면, 즉 페이지 넘버하고 프레임 넘버를 집어넣어 놓으면 그것들을 계속 히트가 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반복도 없고 뭐 랜덤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액세스하고 그러면은 TLB 미스만 자주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그 TLB 항목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페이지 테이블을 맨날 액세스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즉 TLB 캐시를 사용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TLB의 성능을 높이려면은 TLB의 히트율, 즉 그 미스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TLB 사이즈 캐시 자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 결국 문제는 또 뭐냐면 TLB 캐시가 너무 크면 캐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찾으려고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동시에 비교해야 될 게 많으면 그것도 그 자체로서도 어,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지 크기가 커지면, 그렇죠? 페이지 사이즈가 커지면은 당연히 그 TLB 캐시의 히트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실행 성능이 향상이 되고, 대신에 페이지가 너무 크면은 당연히 그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배정을 했는데 뭐 그거의 반, 평균적으로 반 정도가 그 프래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정이 되는데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메모리 낭비가 되는데, 그래서 페이지가 크면은 뭐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를 하지만 일단은 그 내부 단편화가 지금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금 페이지가 커지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입출력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디스크 입출력은 이제 뒤에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그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 해가지고 디스크에다가 이제 그 메모리가 부족할 때 디스크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결국은 페이지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 기법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 사용을 하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페이지가 커지는 추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LB reach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거는 이제 TLB의 그 도달 범위입니다. 그래서 TLB가 채워졌을 때 이제 미스 없이 작동하는 그 어떤 메모리 액세스 범위인데, 이건 당연히 그 TLB의 항목의 개수에다가 페이지 사이즈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가 커지면 TLB가 커버하는 그 영역 자체가 커지는 것이고, 그 페이지 사이즈가 작으면 그만큼 작아지게 되겠죠. 또는 뭐 그러니까 이거대로 그냥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TLB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정리할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 이제 다른 스레드로 스위칭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 TLB 캐시의 항목들이 교체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동일한 프로세스의 그 주소 공간에서 어드레스 베이스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그 프로세스 테이블이 아니겠죠? 페이지 테이블이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TLB 캐시 항목들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프로세스의 스레드로 스위칭 되는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먼저 CPU의 그 모든 레지스터 값들을 이제 그 thread control 블럭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저장된 그 페이지 테이블 주소를 CPU 안에 있죠.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 그러니까 PTBR에다가 이제 옮겨 놓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있어야 이제 우리가 그 페이지 테이블 나중에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겠죠. TLB 캐시가 미스가 났을 때. 그 다음에 TLB의 모든 항목은 다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전 프로세스의 매핑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스레드로 스위칭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프로세스가 실행이 시작되면은 TLB 미스가 처음에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TLB가 그
처음에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hit이 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새로 스케줄된 그 thread에 TCB에서 레지스터 값을 이제 우리가 CPU에다가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 스위칭이 될 경우에는 이제 TRB를 뭐 교체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다른 프로세스의 스레드로 스위칭이 되는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도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TLB 캐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TLB 캐시를 다 지워버리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또 TLB 캐시가 이렇게 좀 차오를 때까지, 그렇죠? 업데이트 돼가지고 쭉, 그러니까 그 미스가 나면서 이제 계속 차오를 때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섹션 4에서는 페이지 테이블의 낭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그 메모리 낭비가 생기는 거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낭비가 되는 게 이제 아까는, 그러니까 섹션 3에서는 이제 시간에 대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 메모리 액세스를 2번 하는, 그렇죠? 램을 2번 액세스하는 문제를 우리가 TLB 캐시라는 걸로 이제 해결을 하는 내용이 이제 섹션 3 내용이고요. 섹션 4에서의 내용은 이제 그 메모리가 낭비되는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 때문에 그게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 메모리 자체에 대한 낭비, 즉 이제 공간에 대한 낭비를 얘기를 한 것이고, 아까 그 섹션 3에서는 이제 시간에 대한 낭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페이지 테이블의 그 메모리 낭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2비트 CPU 환경이면은 프로세스의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제 4GB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4GB를 이제 지금 뭐라고 가정한 거냐면, 그 페이지 테이블,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의 페이지가 차지하는 게 이제 4KB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몇 개의 그 페이지가 생겨나냐면 100만 개의 페이지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당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만 얼마냐면은 100만 곱하기 그 각 항목이 4바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그 4메가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각 프로세스마다 4메가바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제 사용하는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실제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 사이즈가 그보다 훨씬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GB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서 10MB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 그 경우에는 실제 이제 활용이 되는 페이지 테이블의 항목의 개수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4KB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페이지 사이즈죠. 그래서 10MB를 4KB로 나눠주면 2560개의 그 페이지 테이블 항목 중에 2560개만 사용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사용률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테이블 낭비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가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멀티 레벨 페이지 테이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기법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지컬 메모리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각 프레임이 어떤 프로세스에 어떤 페이지에 할당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페이지가 어느 프레임에 실제로 피지컬하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을 매핑시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프레임 위주인 거죠. 그래서 어떤 피지컬 메모리.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별로 할당이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한 개의 그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만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시스템에. 아까는 그 페이지 테이블은 뭐예요? 우리가 배운 그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말고 그냥 페이지 테이블은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할당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시스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항목의 개수는 그 피지컬 메모리의 그 프레임 개수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항목을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 번호하고 페이지 번호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의 인덱스로 사용을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예, 프레임 번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임 넘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넘버하고 프로세스 아이디를 이제 그 테이블에다가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을 할 때 그 로지컬 어드레스의 형식을 보면은 프로세스 번호,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그러니까 페이지 넘버, 그 다음에 옵셋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가 아니로 인버티드 뭐 어쨌든 뭐 인버스나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을 한 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보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똑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CPU에서 로지컬 어드레스를 발생을 시킬 거고요. 그 로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 우리가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찾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로지컬 어드레스로부터 페이지 넘버를 보고 그 페이지 넘버가 그 어느 항목에 있는지를 뒤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페이지 넘버하고 프로세스 넘버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그 페이지 테이블, 그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항목을 발견하면 그때의 그 항목 번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의 어떤 인덱스, 그것이 바로 프레임 넘버가 되니까 이제 그 프레임 넘버하고 이제 옵셋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피지컬 어드레스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로지컬 어드레스를 어떻게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느냐의 문제니까요. 예,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기 지금 그 피지컬 메모리가 보면은 여기 프레임이 뭐 0, 1, 2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프레임 넘버가 쭉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그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인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시스템에. 하나밖에 없는 이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항목으로서 프로세스 아이디하고 이제 페이지 넘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CPU에서 로지컬 어드레스를 발생을 하면은 뭘 뒤진다라는 거예요. 그 로지컬 어드레스를 통해서 이제 요 항목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런 항목들을 파악을 해서 그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 읽어가지고 이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하겠죠. 왜냐하면 이 인덱스 즉 0, 1, 2 이렇게 쭉 늘어나는 인덱스 자체가 지금 프레임 넘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어드레스 테이블, 그러니까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보면은 CPU에서 이제 그 읽고 싶은 어떤 데이터에 로지컬 어드레스를 주죠.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 아이디하고 요 페이지 넘버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에서 그걸 찾는다라는 거죠. 그걸 찾고 이게 도대체 몇 번째에 있는지 요거가 읽어주는데 요게 뭐라 그랬어요? 요게 프레임 넘버죠. 그렇죠? 프레임 넘버 집어넣으면 우리가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뀐 거죠. 옵셋은 그대로 카피돼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는 곳이 바로 뭐냐면 이제 MMU라고 했었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쓰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피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내서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테이블은 프로세스마다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은 어때요? 요거는 시스템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의 개수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시스템에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 보면은 프로세스 번호하고 이제 페이지 번호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이 만약에 4바이트다라고 하면 항목 크기가 이제 8바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의 항목 수 보면은 이 피지컬 메모리를 우리가 얼마나 설치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프레임 사이즈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항목 수가 나오죠. 그래서 항목 수에다가 좀 전에 8바이트라고 했으니까 이게 항목 수죠. 그러면은 결국은 8MB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페이지 테이블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0개의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20을 곱하는 게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몇 개의 프로세스가 돌아가더니 상관이 없죠. 그냥 이게 시스템에 하나만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기존 페이지 테이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0개의 프로세스가 만약 실행 중이면은 어떻습니까? 그 기존의 페이지 테이블 기법이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메모리를 아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페이지 시스템에서 메모리 낭비를 줄이는 기법으로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배웠던 그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기법은 실제로 그 울트라 스팍이나 이런 몇몇 CPU에서만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윈도우나 그 리눅스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사용이 되는 기법은 이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의 경우에 그 프로세스가 현재 사용 중인 그런 페이지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페이지 테이블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던 전체 스페이스, 그죠? 전체의 그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 상의 그 모든 것에다가 이제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사용 중인 그 스페이스에 대한 것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는 뒤에 예제 그림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 레벨로 그러니까 멀티 레벨 페이지 테이블을 구성하는 경우 이제 그림을 볼 텐데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로지컬 어드레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페이지 디렉터리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테이블 인덱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옵셋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는 이제 페이지 크기는 우리는 항상 이제 4KB 봤었고요. 그다음에 하위 12비트는 이제 페이지 내에 그 옵셋 주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예제 이 책에서의 예제는 이제 항상 그 32비트 CPU를 뭐 예를 드니까 당연히 그 로지컬 어드레스의 상위 20비트가 지금 이 페이지의 디렉토리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페이지 넘버 부분이 20비트고 이제 옵셋이 12비트. 이건 우리가 그 예제를 들 때 이제 계속 이랬었죠. 그런데 이 멀티 레벨 페이지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페이지 디렉토리 인덱스하고 페이지 테이블 인덱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살펴보면은 이 1024개의 어떤 그 페이지마다 페이지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기존의 페이지 테이블 기법은 그게 아니고 이 프로세스 주소 공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어떤 단위로 쪼개가지고 지금 10비트가 할당되어 있죠. 그래서 그 10비트면 2의 10승이니까 1024페이지잖아요. 그래서 1024페이지마다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택이 이렇게 자라날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즉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전체를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뭐 지금 뭐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코드도 들어가 있고, 글로벌 베리어블도 뭐 이런 데 들어가 있고 하겠죠. 근데 그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따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페이지 테이블 없음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여기 이제 페이지 우리가 사용을 하지도 않으니까 아예 그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할당됐을 때 오히려 굉장히 많은 페이지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페이지 테이블 각각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래서 투 레벨 페이지 테이블에 계속된 예제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에서 바로 이 피지컬 그 메모리로 매핑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투 레벨이기 때문에, 그죠? 투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 디렉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디렉토리가 있고, 이 페이지 디렉토리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페이지가 그 어느 페이지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그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거쳐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 거쳐서 바로 피지컬 메모리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페이지 2 요게 어떤 그 프레임에 지금 매핑이 되는지를 알려면 먼저 이 디렉토리를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렉토리에서 뭘 얘기를 해주냐면, 그게 몇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몇 번의 페이지 테이블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페이지 테이블 1번에 있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보고 여기 프레임으로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프레임 번호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포인팅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여기죠, 그렇죠? 여기를 포인팅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첫 번째 아이템은 이 1024개의 어떤 페이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번째 거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에서 어디를 뒤져야 되냐면 여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임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xample로 다시 한번 그 two level 페이지 테이블 기법을 보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CPU에서 지금 어디를 액세스를 하고 싶고 그것에 대한 그 지금 32비트 CPU를 가정을 하니까 그 로지컬 어드레스를 주는 거죠. 32비트를 주면은 하나는 페이지 디렉터리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10비트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비트는 10비트는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 안에서의 인덱스죠.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디렉토리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그 어느 페이지 테이블을 찾아가야 될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테이블 인덱스를 통해서 그 어떤 페이지 테이블 안에서 이제 어디로 뒤져야 될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옵셋을 통해서 이제 몇 번째 바이트를 봐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보면은 이 페이지 디렉토리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게 1이었으면 여기를 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그 페이지 테이블 2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그 페이지 테이블 2가 어디 있다, 즉 그 것의 이제 프레임 넘버, 그러니까 그것의 주소를 이제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 페이지 테이블 2에 있구나 해서 요거를 가리키고 있으면 그 지금 예제는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얘가 조금 좋지가 않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랬는데, 그림이 조금 이상한 것 같죠? 그래서 그 페이지 디렉토리 인덱스 페이지 디렉토리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페이지 디렉토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여기를 봐야죠. 여기를. 그렇죠? 위에 거를 봐야지 이제 이 페이지 테이블 1으로 이어지고요. 페이지 테이블 1에서 여기 지금 페이지 테이블 인덱스라는 거를 통해서 요 칸을 찾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F라고 써 있게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우리가 그 피지컬 어드레스를 완성을 해서 이제 프레임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투 레벨 페이지 테이블 예제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페이지 디렉토리든 페이지 테이블이든 그 피지컬 메모리에 어쨌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로세스 주소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뭐 페이지 제로밖에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프로세스에서. 그러면은 이 페이지 제로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레임 5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디렉토리가 있고 뭐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들도 전부 다 어쨌든 피지컬 메모리 안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프레임 700개 들어와 있고 디렉토리는, 그죠? 그다음에 페이지 테이블 1은 지금 프레임 760에 들어와 있을 때 이 각각의 그 밸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은 이게 프레임하고 바로 가는 거니까 이 프레임 5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디렉토리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760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 1, 2 이제 뭐 계속 생길 테니까, 그죠? 우리가 좀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그 몇 번째 페이지 테이블을 뒤져라, 뭐 그러니까 그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760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페이지 테이블 1으로 간다, 그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가 더 필요해서 뭐 또 하나의 글로벌 베리어블을 뭐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베리어블이 많이 필요해서 이 페이지 1, 즉 그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베이스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거니까 어떤 피지컬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빈 프레임을 찾는 거죠. 빈 프레임을 지금은 20을 찾았죠, 그죠? 예, 빈 프레임을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 1을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0는 지금 아까 할당을 했고 이 프로세스에서 이제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해서 페이지 1까지 할당하게 됐는데 그때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프레임 지금 뭐 예를 들자면 프레임 20을 비워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프레임 20에 대한 거는 어디다가 채워주면 되냐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 1에다가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 디렉토리는 더 이상 바뀔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 디렉토리는 그러니까 페이지 디렉토리는 이제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거고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페이지 1이 계속 필요해가지고 쭉 늘어나서 1023번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페이지 테이블 1으로 충분하죠. 그렇죠? 예, 근데 더 프로세스가 사용을 하면은 이제 페이지 테이블 2가 잡혀야 되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프로세스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지금 1023을 넘겼죠. 1024가 생기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1024가 생기는 순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빈 프레임을 찾아가지고 그게 지금 350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지금 그 페이지 테이블 1이 꽉 찼기 때문에 그 350을 누군가 가리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페이지 테이블 2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페이지 테이블 2가 지금 어디 있다. 페이지 테이블 2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페이지 테이블 2가 또 어떤 프레임에 할당이 당연히 될 거고요. 왜냐하면 페이지 테이블 2가 필요하니까 그 할당되는 그 주소, 그렇죠? 이게 프레임 950번인데 그 주소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페이지 디렉토리 두 번째 항목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메모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 하나 여기서 추가되면은 여기서 뭐 여기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가리키고 있냐면은 뭐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스택에서 자라날 때 스택은 요렇게 해서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나 그런 것들은 요렇게 자라나고 그래서 여기서 그 스택이 이제 growing 할 때 페이지 테이블 n이라는 게 있고 중간에는 페이지 테이블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없고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이 자라나면은 마찬가지로 이 스택에 대한 여기 990번 요 스페이스가 이제 빈 프레임이 할당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그 스택에 대한 그 페이지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그 포인팅하는 요거는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디렉토리에서 그걸 가리키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기법은 2레벨 그 페이지 테이블 기법의 경우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이 페이지 디렉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example을 본다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페이지 테이블 기법에 비해서 이 멀티 레벨 페이지 테이블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그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이제 대폭 감소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뭡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페이지 테이블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왜 그거에 대한 주소를 계속 뭐 그거에 대한 매핑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매핑하려고 테이블을 계속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을 한번 해본 건데요. 2레벨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을 할 때 최대 메모리 소모량이 어떻게 되느냐. 페이지 디렉토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최대 1024개의 어떤 페이지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얘기는 결국은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다 사용한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산했습니다만 굳이 뭐 이렇게 크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페이지 테이블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 크기에 상관없이, 즉 프로세스가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느냐에 상관없이 그 프로세스당 그 페이지 테이블 때문에 많은 메모리가 소모가 되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레벨 페이지 테이블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메모리를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어댑티브하게 우리가 그 페이지 테이블 사이즈 자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